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자,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몇 가지 의혹 제기된 것이 있는데요.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범죄 혐의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지금은 떠났다고 하는데 고위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고 또 고가의 가방도 전달했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이 통일교 전 그 인사가 지난 대선 직후에 자신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통일교 측에서 캄보디아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차관의 이제 증액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교 전성배 그리고 그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원조 관련된 사업 청탁 이게 이제 하나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당장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전달돼 있는지를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남아있을 가능성, 혹시 받았더라도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전성배 씨 관련된 혐의는 서울 양재동에 대선 캠프를 꾸려서 자신이 운영비를 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선거법이라든지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 부위원장, 일단 상식적으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으면 그걸 지금 집에 놔뒀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혹시 봐주기식 면피성 압수수색 아니냐, 뭐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하더군요. 그렇죠. 어차피 목걸이는 없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압수수색은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한 것처럼 브리핑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형식적이었고 압수수색이 이미 너무 늦었다. 건진법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다 했고 통일교 측에서 먹거리를 줬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게 뭐 전성배 씨가 분실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은 이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고 그래서 집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실은 우크라이나 정상회의 때 먹거리를 차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건희 여사가 빌려왔다라고 하니까 새로 사다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미 사다 줬고 전달이 됐고 그 목걸이를 차고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뭐 전성배 씨라든가 통일교 측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모두 의심이나 혐의에 그치는 일인데 김동훈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다이아 지금 말씀 나온 다이아 같은 게 집에서 발견됐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차피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은 꼭 이 필수적인 요인, 특히 어떤 이런 그 다이아 같은 핵심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는 이 꼭 필요한 통과 의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 마당에 이 수사를 피할 명분과 실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압수수색 다음에 이제 그 해당 김건희 여사면 김건희 여사, 뭐 건진이면 건진 모든 그 해당자들의 직접적인 그 조사, 뭐 여기는 소환 조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만은 이거는 이 피할 그 이유가 없다.
라는 의미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이게 국민적인 의혹, 더더군다나 이런 다이아까지 나오는 마당에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점점 눈사람처럼 그 의혹이 커질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압수수색에 의해서 직접 조사라든가 이런 건 당당히 받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근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텐데 이 두 분이 순순히 응할까요? 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죠. 일단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할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언론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무능했을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나빴다. 특히 우리가 건진법사, 천공, 명태균 씨 다 굉장히 부정적인 뭐 주술가적인 얘기가 있고 특히 명태균 씨라든가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뭐 청탁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다 돈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한국은행권 돈다발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신의 부인의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뭐 6억, 7억 정도가 계좌에 입금이 되는 등 인사와 관련해서도 실세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 인사가 기도비를 주고 뇌물로 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 인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의혹들이 하나둘씩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극우들조차도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으로 떠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윤 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자진해서 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밝히는 게 사실은 더 정정당당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뭐 명문상으로라든가 피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억울한 측면 이런 것들은 소환에 응해서 정정당당히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선이라는 가장 국가 대사 그리고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죠. 공수처에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직접 고발했다고 그래요. 이 검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한 범죄 사실들, 그러니까 피의 사실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들은 검사가 기소도 전에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는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고발까지 할 정도면 자신은 사위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고 일을 한 건데 왜 이게 뇌물인 거지? 라고 하는 것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됐고 문대아 씨에 대한 수사도 안 됐고 이렇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됐는데 대선 직전에 왜 이렇게 기소를 하지? 이게 정치적 기소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되고 조사받는 상황에서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가 짜맞춰진 정치적 기소다,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야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는 사실 수년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여기에 등장하는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데요. 바로 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의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위, 지금은 전 사위가 되겠네요. 사위와 딸이 태국으로 아예 이주를 해서 그쪽에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거기에 이 간부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억 수천만 원의 이 급여라든가 생활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요. 자, 이 시기를 보면은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취업 자체가
아들과 딸의 사위의 취업의 대가 아니냐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럴듯한 주고받기 딜이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아주 스피디하게 해서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게 우리가 국민으로 부여받은 그런 권한과 임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초스피드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 아닙니까? 바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미 정권이 이제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정권의 큰 이양기가 오기 전에 이게 벌써 3년, 4년, 제 기억에 뭐 4년 정도가 된 그 오래된 사안인데요. 이것을 털고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는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게 마침 대선 전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검찰이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를 한 거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